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비만과 다이어트입니다. 여름 날씨, 무더운 날씨에는 우리가 살을 노출하게 되는 계절이고, 이런 걸 대비해서 일찍부터 1월부터 다이어트를 목표로 잡은 사람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든지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중간에 어느 순간 술을 마시거나 잠을 늦게 자거나 하면서 다시 비만이 찾아오면서 무기력해진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친구들한테 들어서 약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받는다든지 장비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해서 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약들도 보면 한방약은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연달아서 먹지를 못해서 그 못 먹는 기간에 다시 요요 현상이 생긴다든지, 양방약 같은 경우는 식욕 자체를 떨어뜨리는 이런 식욕억제를 쓴다든지, 먹은 음식들도 소화가 되지 않고 에너지로 되지 않고 배출이 빨리 되도록 하는 그런 약들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식욕억제제라든지 배출 자극제를 계속 쓰게 되면 아무래도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의약품일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중추신경계를 건드리기 때문에 결국 오남용이 생겨서 중독화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마약까지 거기다 일부 성분을 집어넣는다면 마약 중독이 다이어트하면서 일어나는 경우도 왕왕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향정신의약품 같은 경우는 정신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행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장기 복용자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므로 결국 꾸준하게 지속 가능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로 하자니 이제 비용은 많이 들고 또 수술이 무조건 성공을 한다고 볼 수가 없죠. 여러 가지 후유증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통해서 자동 근육이 움직이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결국 임시방편이고 나중에 안 하게 됐었을 때 결국 물질이나 약이나 이런 의존을 안 하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다시 비만이 찾아오기 때문에 외부 물질을 통해서는 꾸준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또 연예인들이나 다른 유명인들의 어떤 결과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꾸준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비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만이란 것은 결국 세 가지의 과정이 틀어지면서 생기는 건데, 첫 번째 입력, 에너지를 입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정, 소화가 되고 그 세포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과정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에너지가 전달된 그 나머지 찌꺼기들이 배출이 되면서 몸을 움직이는 동작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입력과 과정과 출력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비만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틀어져 있냐면은 결과적으로 음식 에너지는 입력은 많이 하고 동작 에너지는 줄여 나가다 보니까 결국 들어온 건 많은데 나가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쌓이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이건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입력을 줄이고 나가는 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게 실천이 잘 안 되고 시행을 하더라도 오랫동안 유지를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라는 걸 우리가 통찰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통찰적으로 비만이 된 이유는 기분을 추구하는, 기분을 따라가는 그 심리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분 중에 감각에 오감각이 있죠. 그 중에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중에 이 미각과 후각에 대한 기분, 냄새를 좋아하고 어떤 맛을 좋아하는 맛의 기분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따라가지 않는 기분을 싫어하는 건 뭐냐면은 움직이는 이 기분을 싫어하는 것. 결국 내가 몸은 움직이기가 싫고 맛은 따라가고 싶고 싫어하는 것은 내가 따라가지 않고 좋아하는 것은 내가 따라가려는 이 기분에 따라가려는 이 심리에 때문에 결국 내 몸이 비만이 생겼고, 내 몸이 비만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몸이 둔해지고 더 안 움직이게 되고 에너지가 너무 저장량이 많아지면서 결국 지방 덩어리들이 계속 생기다 보면서 심혈관계와 신장계에 문제가 점점 생기면서 몸에서 이상 징후들, 고혈압, 당뇨, 성인병들이 생기면서 병이 악화가 되어서 노화가 급속도로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비만은 내가 기분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생긴 걸 아셨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가지 않아야지 비만이 생기지 않겠죠.
결국 이런 내가 어떻게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심리 근간에 내가 기분을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의 씀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인지가 없이는 어떤 비만에 대한 치료를 하더라도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분을 추구하는 것을 알아차리셨으면 기분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셔야 되겠죠. 그럼 기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뭐를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결국 내가 기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한지 그 삶의 목표를 새로 설정해서 그 목표를 따라가시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서로가 좋은 관계를 가지는 인간관계에서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남도 좋은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재능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잘하는지, 음악을 잘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해왔는지를 보고 그것을 남에게 잘 쓰이는 것이죠. 특히 그 중에 동작을 많이 하는 것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무실에서 잘 쓰는 것보다는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어찌됐든 이런 비만에 대한 기분의 알아차림을 아시고 기분을 따라가지 말고 남도 좋고 나도 좋은 그 목표를 향해서 따라간다라는 기본 설정을 하고 나면은 그 사이에 매일매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비만이 생긴 이유가 입력 에너지가 많았다. 그럼 입력 에너지를 줄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 에너지가 적었다. 그럼 출력 에너지를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력 에너지를 줄인다고 곡기를 끊거나 하루에 3끼 먹던 것을 한 끼를 먹었다라고 하면 금방 얼마 안 지나서 요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참지를 않고 알아차리면서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하루 3끼를 드셨다면 하루 3끼를 계속 드시는 겁니다. 대신 그 먹는 양을 줄여야 되고 먹는 음식의 내용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고칼로리 에너지를 줄여야 됩니다. 대부분 고칼로리 에너지는 인공으로 합성된 가공 음식들이 많습니다. 햄버거, 치킨, 콜라, 피자 등의 이런 가공 음식을 끊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음식 그리고 칼로리가 가장 적은 음식이 뭐냐면 풀입니다. 풀. 비용만 들 수 있다면 유기농을 하면 더 좋겠죠. 이런 채식으로 되면 처음에는 고기도 안 먹는데 어떻게 힘을 쓸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에너지는 너무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힘 못 쓴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기 위한 생존에 대한 최소 에너지만 들어가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채식으로 당장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동작을 또 써야 됩니다. 그래도 먹기 때문에 계속 누워 있으면 또 살이 찔 수가 있으니까 또 써야지 그 있던 에너지를 쓰게 되겠죠. 그러면 팔, 다리를 많이 쓸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쓸 수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걷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걸을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출퇴근은 반드시 하는 경우가 많죠. 영업장이 있다면 일터로 가야 되니까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최소 거리를 우리가 확보해 봅니다. 5km나 10km를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처음에는 1km 그 다음 2km 해서 점점점 늘려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꾸준히 하게 되면 터는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의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 지구 환경에도 좋고 내 몸에도 좋은 서로에게 좋은 그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 팔을 움직이고 내 몸을 움직이는 무엇을 해보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운동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운동은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금방금방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춤을 배운다든지 그리고 남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게 되면 다른 사람도 좋게 되겠죠. 결국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직업 중에 사무직이라면 봉사 일을 찾아보시고 사무직이 아니라 움직이는 일이라면 그 움직이는 것 자체에서 또 동작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사무직에서 또 비사무직으로 바꿈으로써 직업을 바꿈으로써 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직장에 있는 동안 자동 다이어트를 돈을 받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지혜의 아이템을 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채식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루에 3끼를 먹으면서 채식을 하는 것. 두 번째는 햇빛을 많이 보라입니다. 햇빛을 많이 봐야 연결감이 생기고 또 사람을 많이 봐야 연결감이 생기기 때문에 연결감이 있어야지 우울감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과 사람과 연결감에 꾸준히 연결하기 위해서는 햇빛과 사랑을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동작에 깨어 있어서 동작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퇴근을 걷기 또는 남을 도와주기
또 혼자 있을 때 춤추기 등으로 동작에 깨어 있어서 이 동작을 계속 쓰다 보면 어느새 몸은 점점 가벼워지고 나중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더욱더 동작 에너지를 남에게 쓸 수 있는 일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나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기보다 남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에너지를 썼을 때 더 큰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몸도 쓰였기 때문에 마음의 체험이 더 생기면서 몸이 더 날씬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런 비만이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1년, 2년, 3년, 5년이 지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임을 우리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면서 하려면은 결국 지구를 고려해서도 나를 고려해서도 채식을 하고 또 자연을, 햇빛을 보면서 사랑과 웃으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봉사를 하면서 내가 살아간다면 비만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빼려는, 그리고 갑작스럽게 날씬해지려는 이런 것이 결국 나의 욕심이고 먹고 싶은 이런 맛의 기분에 따라가는 이런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나에게도 좋지 않고 남에게도 좋지 않은 일들이 점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분을 끊고 나의 삶의 목표를 재정립해 보시면 비만은 내 몸에서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한다면은 이런 비만으로부터 질병은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